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시작을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설 보강이고요. 설 보강은 진도를 나가지는 않고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 동안까지 쌓였던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처리하고 갈 건데, 방금 언급해 드렸다시피 67번 문제 질문은 쌤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번이 그 다음 첫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 나온 한 14문제 정도를 풀이하면서 오늘 확통 질의응답은 마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풀이, 질문풀이 위주의 시간이 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되, 자기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굳이 들을 필요 없고 그 시간에는 다른 문제를 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78번 문제부터 우리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봐봐. 문제 한번 읽어보면 집합 x가 1, 2, 3, 4고요.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를 우리가 f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정의역의 집합인 x가 이렇게 있어서 오랜만에 판서해가지고 약간 낯설어요. 자, 1, 2, 3, 4라는 정의역이 있고, 그런데 공역 또한 x라는 집합이니까 얘도 1, 2, 3, 4라는 이제 공역의 집합이 있겠죠. 자, x에서 x로 딱 보내는 이 함수의 이름이 f입니다. 자, 이런 그림은 일단 확통해서 함수가 나온다면 기본적인 그림이고, 이제 조건 하나 읽어볼게. f 더하기 f 더하기 f3이 무조건 f4의 3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f4가 어떤 함수값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f1부터 f3까지 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조건에 보면 k가 1, 2, 3일 때 fk는 f4와 다르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4가 선택한 그 함수값은 1, 2, 3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지. 그치? 자, 이렇게 이제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어차피 f1과 f2와 f3은 더해야 되는 친구고, 반대쪽 변에 f4가 단독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f4의 값을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잘 들어.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올 텐데, 우리가 어차피 케이스를 분류해 나가는 게 확률과 통계에서 아주 기초적인 건데,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이 문제에서는 결국 f4의 값이 아니겠니? 라고 우리가 탕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로 쌤이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1번 케이스 f4의 값이 이렇게 1일 수 있잖아요. 그쵸? f4가 1일 수 있으니까, 자, 1이 탕하고 들어간다면 f1과 f2와 f3의 합이 일단 3 이상이 되어야 하면서 얘네 셋이 선택한 함수값이 누구도 1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얘네 셋이 어차피 1로 못 가니까 2, 3, 4한테만 갈 건데, 얘네가 2, 3, 4 중에 누구한테 가든 상관없이 항상 3보단 크거나 같아지지 않겠니? 그쵸?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친구가 3개가 있고, 2가 갈 수 있는 친구도 3개가 있고, 3이 갈 수 있는 친구도 3개가 있다라고 함수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서는 어떠한 제약 조건 없이 그냥 3 곱하기 3이 되어서 전체 2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괜찮지?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번엔 f4의 값이 이제 2일 때를 보는 거야, 얘들아. 2일 때를 보면 어차피 f1과 f2와 f3이 합쳐서 6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6이 안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어. 자, 그럼 봐봐. 어차피 2한테는 지금 못 가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면 이제 f4가 이렇게 2한테 갔으니까 얘네 셋이 더해서 6 이상은 돼야 되는 상황. 그런데 잘 생각해봐. 유일하게 6 이상이 안 되는 경우가요, 1이 몇 번 선택되냐에 따라 달렸겠죠. 그치? 만약에 이 3명이 전부 다 1한테 간다면, 그래서 1을 선택한다면 조건을 만족 못 시키는 거 맞지? 그치? 따라서 얘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니? 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111은. 괜찮으세요? 두 번째는 1을 2번 선택하고요, 3을 선택한 경우에 5가 될 테니까 걔도 만족이 안 되겠지. 이해돼? 1을 3번 선택해도 3밖에 안 되니까 실패한다면 1을 2번 선택하고 3을 선택한다고 해도 실패하는 게 맞겠죠. 그치? 1, 4는 괜찮을 거야. 6 이상이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111과 113밖에 없는데
111은 한 가지 경우의 수였어. 113은 몇 가지 경우의 수니? 세 가지 맞지? 세 가지지. 왜냐면 311, 131도 다 있으니까.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될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원하는 경우를 구한 거니? 여사건을 구한 거니? 여사건 구한 거죠? 만족 못하는 경우. 따라서 얘네들이 2한테 가지 않고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가지는 실패한 경우니까 내가 27가지 중에서 4가지를 이렇게 빼면 23가지 경우가 이렇게 F4가 2일 때의 경우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괜찮니? 직접 어느 정도는 노가다로 세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F4가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F1과 F2와 F3이 다 합쳐서 9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누구도 3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그 누구도 3을 선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2를 선택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 어차피 111은 무조건 안 될 거잖아. 그럼 이번엔 되는 경우 세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방금 전에는 안 되는 경우 세는 게 더 적었으니까 전체에서 뺐죠. 이번엔 되는 경우가 더 적을 것 같아. 쌤 생각에는. 너희도 그런 감이 올 거야. 그러면 잘 봐. 되는 경우는 어차피 3한테 못 가잖아. 그러면 4를 3번 선택하면 무조건 되는 경우죠. 4, 4, 4. 괜찮지? 무조건 되는 경우야. 그 다음에 3한테는 어차피 못 가니까 4의 개수를 줄여나가자고. 4, 4, 2 되는 경우야. 괜찮니? 10이니까. 세 번째로 4, 4, 1도 되는 경우 아닐까? 9 이상이니까. 동의하세요? 자, 4를 3번 쓴 경우랑 4를 2번 쓴 경우까지 생각해봤어. 그럼 4를 한 번 쓴다고 생각해봐. 4를 한 번 쓰면 최대한 크게 만들려면 그 다음에 누굴 써야 돼? 2를 써야 되죠. 근데 2를 2개 써봤자 몇이야? 8이죠. 다 합치면. 어차피 만족 못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전부 아닐까? 따라서 4, 4, 4인 게 일단 한 가지일 거고 4, 4, 2인 거는 세 가지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4, 4, 1인 게 또 세 가지겠죠. 그러니까 얘 다 합치면 몇 가지야? 7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F4가 3일 때의 경우란 거지. 동의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도는 할까 말까 얘들아? 할 필요 없는 거 맞지 얘들아? F4가 4라면 12 이상이 돼야 되는데 누구도 누구를 선택 못해? 4를 선택 못하니까 최대한 커져봤자 9죠. 그러니까 네 번째 경우가 F4가 이제 4인 경우인데 얘는 어쨌든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 쓰지 않으면 23가지에 7가지에 그럼 30개인데 27가지 얹어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57가지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괜찮으실까?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맞춰질 거라는 거 이렇게 일단 처리를 좀 할게요. 자, 이게 78번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는 123번 문제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얘들아, 다음으로 한번 넘어보자. 정수의 개수 문제야. 그치? 중복 조합이 성립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중복 조합 단원이 아니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단원이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배우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어. 내 정수 A, B, C, D에 대하여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을 다 더한 게 17이야 얘들아. 그치? 자, 그랬을 때 A, B, C, D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생각해봐. 어차피 얘들아 정수를 너희가 제곱하잖아? 정수를 제곱하면 걔 또한 반드시 뭐니? 얘는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선생님 0은요? 물론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자연수가 아니기도 해. 아무튼 자연수 또는 0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도 자연수 또는 0, 자연수 또는 0, 자연수 또는 0, 자연수 또는 0이니까 결국에는 자연수랑 0을 섞어서 17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무슨 수로? 제곱수로. 그럼 이제 생각해봐. 내가 제곱수의 조합을 한번 생각해보면 제곱수라는 게 어떤 정수를 제곱하면 0이 가능하고요 1이 가능하고요
4가 가능하고요. 9가 가능하고요. 16이 가능하고요. 25도 가능하겠으나 25부터는 넣을 이유가 없는 거지 얘들아. 왜? 넘어버릴 테니까. 괜찮아? 그럼 우리가 후보가 얘네들밖에 없는 거야. 0, 1, 4, 9, 16. 그럼 너희들 얘네들의 조합을 이용해서 17을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경우를 좀 세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치? 자, 케이스를 그렇게 분류를 할 거란 얘기야. 자, 잘 봐. 1번 4개를 더해서 17을 만드는 것 중에 너희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야? 1이랑 16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 자, 16이 있을 것이고 1이 있을 것이고 0이랑 0이 이렇게 조합되면 17 만들 수 있죠. 오케이, 잘하셨어. 일단 이게 제일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는 거 혹시 있니? 4, 4, 9 보이죠? 4, 4, 9 보이니까 그러면 9, 4, 4에 이렇게 0 하나가 추가돼도 괜찮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혹시 더 보이는 게 있을까? 쌤 생각에도 없는 것 같거든? 왜냐면 봐봐. 16을 하나 쓰는 순간 무조건 100밖에 안 돼. 16은 이미 쓴 거야. 9를 쓰는 순간 8이 필요하니까 4, 2개밖에 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치? 그럼 이제 16 쓸 때랑 9 쓸 때를 우리 다 봤단 말이야. 그럼 이제 4부터, 이제 얘네들이 안 쓰고 4부터 쓰는 경우를 봐야 되는데 4를 4번 써도 어차피 뭐밖에 안 돼? 16밖에 안 되니까 1번 경우와 2번 경우만 있는 게 맞지. 자, 케이스 분류를 배반 사건으로 딱 두 개로 나눴으니까 여기서 가능한 시나리오와 여기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따져봐야 되는 게 맞을 거야. 그럼 이렇게 봐봐. 자, 얘가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라고 하면 자, 무조건 A제곱이 16이란 보장은 없잖아. 그러면 16, 1, 0, 0 이 4개의 수를 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자리에서 뭐를 해줘야 돼? 배열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지금 16이랑 1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0은 지금 같은 것이 2개나 있죠. 그러면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우리가 계산해보면 자, 첫 번째 계산법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자, 전체 4팩토리얼인데 거기서 뭘로 나눠줘야 되니? 2팩토리얼. 왜? 0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무시할 테니까 무시하려면 나눠줘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나눴어. 이것도 가능할 거고 두 번째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전체 4개의 자리가 있었어. 그치? 그런데 0이 들어갈 2개의 자리를 골라주고 남은 2개의 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또는 16이 들어갈 1개의 자리를 골라준다고 생각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야. 왜 그칠 게 아니냐면 잘 보세요. A제곱이 16이야. 그러면 A는 A제곱이 16이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 거죠 얘들아. 그러니까 A가 어차피 정수니까 플러스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A가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으니까 경우가 2개가 있을 거고 동시에 B제곱이 1이야. 그럼 B 또한 풀마 1이 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거지. 즉, 각 경우마다 16으로 결정된 제곱수는 어차피 A값이 풀마 4로 2개로 나뉠 거고 그 다음에 제곱이 1로 결정된 친구는 풀마 1로 나뉠 거니까 어차피 뭐 하시면 돼? 2개씩 곱해주시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12 곱하기 4니까 이 결과가 48가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 버리시죠?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얘들아 이번에 얘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하면 얘 또한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로 배열이 되겠죠. 왜? 4가 몇 개니까? 2개로 같으니까. 거기다가 9로 결정된 친구는 풀마 3이 있을 테니까 2 곱해주고 풀마 2 있으니까 이번에 2가 3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8이 될 거니까 96까지로 이렇게 끝나면 결국에는 이 둘을 더해줘서
정답이 144개로 이렇게 결론 내려질 수밖에 없겠다는 거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개의 제곱수를 이용해서 17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큰 틀에서 일단 나누고요. 근데 A, B, C, D라고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 16,100을 배열하고 944형도 배열해. 근데 제곱수기 때문에 0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0만 제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1이나 16이나 9나 4는 결국 항상 프리마루 버전으로 곱할 수 있으니까 2가 추가로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결론은 144개가 되겠죠. 자, 123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139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우리 확통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문제인데 수업 시간 말고 애들한테 지금까지 이 문제를 쌤한테 이제 개별 질문을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얘들아 이거 수업 시간에 했잖아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수업 시간에 안 했더라? 이거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수업 시간에 꼭 했어야 되는 문제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 처음에 풀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안 다룬 거에 대해서 조금 sorry 하고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유명한 기출입니다.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펭귄 3개의 펭귄 인형과 4개의 곰 인형이 있어. 크기가 달라요. 두 상자 A, B에 왼쪽부터 크기가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담겨져 있다. 자, 펭귄이 이제 A, B, C가 있는데 애기고요. 오빠, 언니, 그 다음에 아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크기가 3개 다르고요. 곰돌이 가족도 크기가 4개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얘들을 다 꺼내서 전체 7개를 배열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인형은 왼쪽부터 크기가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진열한다. 그러니까 펭귄 가족에도 서열이 있고 곰돌이 가족한테도 서열이 있어서 아무리 7명을 탕 하고 세운다고 하더라도 더 작은 애가 큰 애보다 오른쪽에 올 수는 없는 거야. 얘들아 이거 뭐라 그래?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라고 하죠. 그치? 지들끼리 순서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리고요, 상자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펭귄. 자, 쌤이 이렇게 할게. 펭귄이 P니까 자, 펭귄 1, 펭귄 2, 펭귄 3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곰이 배어니까 B1, B2, B3, B4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무조건 순서는 이들끼리는 이렇게 지켜줘야 되고 이들끼리도 이렇게 지켜줘야 돼. 근데 나조건을 보니까 추가로 뭐가 돼 있냐면 이게 가조건의 내용이죠. 나조건을 보니까 A의 왼쪽에 두 번째 펭귄, 즉 P2에 대한 얘기죠. P2보다 B의 왼쪽에서 두 번째 곰, 즉 B2죠. B2가 더 오른쪽에 이렇게 배열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조건인 거예요. 괜찮니? 자,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하면서 이 모든 인형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볼게요. 내가 어차피 이쪽에 P2를 쿵 하고 노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이쪽에 B2가 쿵 하고 오는 게 맞아요. 그럼 확실하게 일단 정해진 건 뭐냐면 P2를 기준으로 선을 쫙 하고 갈라봤어.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순서 정해놓은 건 아닌데 자, 여기 안에 이제 P3도 있을 거고 P4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3에 미안해, P4가 왜 있니? 자, P3 있을 거고요. B3에 B4 이렇게 있겠죠. 왜냐? B2보다 오른쪽에 3, 4가 있을 수밖에 없지. 왜? 더 오른쪽에 서야 될 거 아니야. 크기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P2보다 오른쪽에 P3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너희가 유일하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P3랑 P3는 B2 앞에 있어도 되고 B3 뒤에 있어도 되고 제일 뒤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얘보다만 뒤에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P1이 확실하게 이쪽에 이렇게 있을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면요. 이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 얘가 4점으로 출제된 이유는 여기서 핵심을 발견 못하기 때문인데 결국 누가 이 문제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을까 얘들아? 아직 안 나온 친구 있잖아.
B1이죠 얘들아. 잘 봐. B2가 쾅 하고 오는 순간 오른쪽에 B3, B4가 다 올 수밖에 없고요. 그 왼쪽에 P2가 있으니까 P2 오른쪽에 P3가 올 수밖에 없어. P1은 확실히 P2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은 건 누구냐면 B1이에요. 오케이? B1. 과연 B1이랑 P2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경우를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케이스 분류의 기준은요. 자, 아직까지는 감이 조금 덜 올 수 있는데, 케이스 분류의 기준은 P2와 B1의 위치 관계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P2랑 B1의 위치 관계인데 왜 그러하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로 B1이 왼쪽에 있고 P2가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곰돌이 중에 제일 작은 시키가 펭귄 두 번째 친구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얘들아 이거 주황색 경우로 볼게. 그럼 이쪽에 이렇게 B1이 싹 하고 끼어드는 거야. 괜찮아. P2보다 왼쪽에 있다고.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쌤 계산법 잘 보세요. P2가 쿵 하고 자리 잡고 있지. 근데 그 왼쪽에 지금 누가 있어? P1이랑 B1이 있죠. 이들 간의 대소관계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둘이 뭐 할 수 있어? 지들끼리 배열할 수 있죠. 저 왼쪽에서. 그러니까 2를 쿵 하고 곱해놓으면 될 거야. 2팩토리얼을. 그럼 이들끼리 여기서 자리를 바꿔요. 그 다음에 P2가 쾅 하고 기준선을 땅 하고 제시할 거야. 괜찮아. 기준선을 제시했어. 그러고 나면 오른쪽에서 B2, P3, B3, B4가 뭐 하면 돼? 배열하면 되지. 근데 P3는 얘네들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도 돼. 왜? P2가 여기 왼쪽에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B2, B3, B4는 뭐야?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얘네 4명을 배열할 건데 얘만 자유롭고 3개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상 뭘로 취급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취급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 4팩토리얼 나누기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다른 말로 하면 4C3. 이해하니? 자, 이렇게 계산하면 아, 쌤, B1이란 친구가 확실히 P2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들끼리 자리를 바꾸고 오른쪽에서는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라는 계산이 돼서 얘가 8가지가 나오시겠지. 자, 괜찮으실 겁니다 이거.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로 결국에는 쌤이 아까 전에도 중요하다고 한 거는 P2와 B1의 위치 관계가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P2보다 B1이 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P2보다 B1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게 되면요, 결국 P2 왼쪽엔 누구밖에 안 남게 되는 거야? P1밖에 안 남게 되니까 그냥 P1, P2 순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P2 오른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이 배열될 건데 어차피 곰 가족들은 지들끼리 순서가 명확하니까 이번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들아. 왜?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P3는 자유로우니까. 이 P2 오른쪽에만 있다면 따라서 얘가 5팩토리얼을 이렇게 4팩토리얼로 나누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5가지밖에 안 되게 될 거고, 얘네들 곱하니? 아니죠. 당연히 더해야 되는 거죠. 왜? 케이스를 분류했고 이게 배반이니까 1번일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 2번일 경우가 또 따로 있다는 얘기죠. 둘이 더해주시면 정답은 13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 문제의 해법인데, 이 문제의 특징은 내가 알려주고 나면 쉽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문제의 포인트를 P2와 B1의 위치관계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시험장, 수험장 현장에서. 그래서 아무튼 13이 답이 되고요. 139번 여기까지. 자, 다음 문제가 153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쌤이 몇몇 친구한테는 개별 질문을 받아서 해결도 해주곤 했는데, 자, 전체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충분히 좋은 문제니까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153번 굉장히 유의미한 문제야. 자,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다. 수지는 A부터 B까지
슬기는 B부터 A까지 이제 최단 거리로 가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잘 봐봐. 재민아, 예를 한번 들어보자. 수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어. 동시에 출발했어. 슬기는 동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A까지 가면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둘이 봐봐. 같은 속력으로 가니까 수지가 한 칸 가는 동안 슬기도 한 칸 갈 수밖에 없지. 그럼 마찬가지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이 만나는 경우가 많을까? 안 만나는 경우가 많을까? 또는 만나는 경우를 세는 게 빠를까? 안 만나는 경우를 세는 게 빠를까? 너희들 감을 한번 믿어봐. 만나는 경우를 세는 게 빠르지 않을까? 만나는 게 더 유의미한 이벤트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나는 경우를 한번 세보자고. 그럼 봐봐. 너희들이 일단 기억해놔야 될 거는, 얘들아, 만나는 건 있잖아. 수지가 A부터 B까지 가는 동안 몇 칸 가야 돼? 무조건? 수지 몇 칸 가야 돼? 6칸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슬기도 몇 칸 가야 돼? 6칸 가야 되는 거지. 둘이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지. 그럼 무조건 몇 칸 갔을 때 만날 수밖에 없어. 얘들아, 둘 다 이동할 거잖아. 같은 속력이야. 몇 칸 갔을 때 만날 수밖에 없어? 3칸 갔을 때 만날 수밖에 없지. 인정하니? 야, 슬기 봐봐. 수지가 5칸에 가서 여기 있어. 그러면 슬기도 5칸에 갔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만나? 그치? 무조건 3칸 딱 갔을 때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만날 수 있는 장소는 3칸 이동했을 때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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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4개의 점이 무조건 둘이 똑같이 3칸씩 이동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점 4개죠. 여기에 포인트를 주는 거야. 그러면 쌤이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하고, 이 점을 R이라고 하고, 이 점을 S라고 해볼게. 자, 지금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지금 만나지 않는 경우를 세야 되니까, 근데 지금 만나는 경우를 세고 있잖아. 그럼 우리 뭐 세고 있는 거야 지금? 6건 세고 있는 거지. 6건을 전체에서 빼야 되니까 우리 전체부터 계산해볼까? 봐봐.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결국에는 수지가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 각각 딸려있는 슬기는 B에서 A까지 이동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이 성립을 할 건데, 잘 보시면 수지가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완벽한 체크문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차피 이거 3개, 이거 3개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건데 얘네가 자유롭게 섞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눠야 되고 아니면 6시 3으로 처리해야 되죠. 따라서 전체 경우는 6팩을 이렇게 3팩, 3팩으로 나눈 게 수지의 케이스고, 거기에 각자 딸려서 슬기 또한 이거 3개랑 이거 3개만 가지고 어차피 B에서 A로 가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눴다라고 치면 이게 1번 계산법이고, 2번 계산법은 6개 중에 오른쪽이 들어갈 3자리 골라주면 나머지 3자리는 알아서 위로 가는 거. 마찬가지로 얘도 6시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로 계산하나 얘로 계산하나 결국 20 곱하기 20이 되어서 전체 유가 400까지인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이 400에서 우리는 이제 뭐 할 거야? 6건을 뺄 거죠. 자, 그러면 6건의 케이스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1번부터 한번 적어 나가면, 1번은 뭐가 있을 거냐면, 자, 둘이 P에서 만나는 경우, 2번 둘이 Q에서 만나는 경우, 3번 둘이 R에서 만나는 경우, 4번 둘이 S에서 만나는 경우. 그래서 4개의 만나는 경우를 빼게 되면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잘 보세요. A와 B, 그러니까 수지와 슬기가 P라는 곳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나 어디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나? S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나 구조적으로 완전히 대칭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같지 않을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게 딱 안 받아들여지면 이따가 각자 따로 해봐도 상관없는데, 자, 1번과 4번이 둘이 케이스의 개수가 동일할 것이고, Q와 R이라는 것도 어차피
그러니까 1,2에 뭐 두 칸 한 칸, 얘도 두 칸 한 칸에 두 칸 한 칸이니까 결국 케이스의 개수는 똑같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1번과 2번을 구해놓고 거기다 두 배를 하면 3번과 4번까지 다 세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 가능할 거야. 그럼 잘 들어.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세보자. 자, P에서 만나기 위해서 수지가 A에서 출발해서 P까지 도달하려면 세 칸만에 P까지 도달하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니? 하나밖에 없는 거 맞지? 세 칸을 이용해서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 그냥 위로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가지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 슬기도 B에서 P까지 가는 경우가 오직 왼쪽 세 번 땅 가는 경우밖에 없잖아. 세 칸 이동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 아까 전체를 셀 때 수지가 결국 여기까지 가는 걸 센 거고 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걸 센 거지. 그러면 너희들 지금 둘이 만나는 데까지만 세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만나고 나서 뭐 할 거야? 계속 자기 갈 길을 갈 거죠. 그럼 봐봐. 둘이 P에서 만났어. 그 이후에 슬기는 P에서 A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최단 거리로. 몇 가지 경우야? 하나죠. 그 다음 수지도 P에서 B까지 아무튼 가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 경우야? 하나야.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니까 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라고. 괜찮으세요? 그럼 쌤이 이렇게 물어보자. 준수야, 내가 지금 S에서 만나는 경우를 계산하려고 치면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을 거니까 아, 얘랑 얘는 경우의 수가 똑같구나. 얘 한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자고. 그럼 이제 유의미한 건 어디를 찾아봐야 돼? Q에서 만나는 거 세는 게 이제 진짜 백이죠. 자, 보세요. 수지가 A에서 출발해서 세 칸 만에 Q까지 도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경우의 수는 1팩, 2팩분의 3팩 아니니?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에 이거 두 번을 이동해야 되잖아. 그럼 어차피 2팩분의 3팩이 될 거고 3시 2일 수 있는 거고 경우의 수 세 가지 아니야? 하나, 둘, 셋. 세 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Q에서 만나기 위해서 수지가 일단 Q까지 가는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듭니다. 그러면 슬기가 B에서 Q까지 가는 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어? 세 가지 맞지? 걔도 똑같이 세 가지일 거 아니야, 구조가. 세 가지야.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이 만났지? 그럼 헤어져야 될 거 아니야. 헤어지고 남은 자기의 목적을 완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지가 Q에서 딱 만나고 나서 다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남은 거야? 세 가지 남은 거 맞죠? 세 가지 남은 거 맞으니까 자, 봐봐. 이게 지금 수지가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였어. 그 다음 얘가 지금 슬기가 B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였어.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또 해. 왜? 이거는 수지가 이제 Q에서 남아있는 자기의 여정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야. 곱하기 3. 얘는 슬기가 Q에서 남아있는 자기 여정인 A까지 가는 경우의 수야. 괜찮니? 그러니까 얘를 다 곱하면 81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R에서도 똑같이 81개가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할 거야. 생각해보면. 따라서 결국 6건의 개수를 전체를 다 생각해보면 82 곱하기 2니까 164가지가 있겠지. 그럼 전체 경우가 400가지였는데 거기서 164가지를 빼준다고 하면 얘가 236가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입니다. 아실까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단 거리를 묻는 문제 중에서 조금 특이해요. 두 명이 동시 출발하고 둘이 만나지 않아야 돼. 근데 만나지 않는 경우 세는 게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만나는 경우를 세서 걔를 전체에서 빼준다, 이런 생각이었어. 여러분들 대략 한 1분만 쉬고 계세요. 1분만 쉬고 계시면 쌤이 옆방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동현아 어서와. 여기 쓰자. 얘들아, 너희들 오늘 하고 있을 게 다른 게 다 완료됐다면 이거랑 이거 한 부씩 가져가면 되고
이거는 얘들아 좀 미안한데 쌤이 지금 못 집어서 한 분씩 가져가서 이거 하나 풀어. 문제수는 많지 않아. 풀고 있어. 알겠지? 쌤 저기 그 해설 마치고 다시 올 테니까 풀고 있으세요. 질문. 질문이요? 이게 1시간 30분 안에 하고 가는 거예요? 좀 더 걸릴 수 있어. 오늘은 끝나는 시간이 아직 정해놓지는 않았어. 그럼 제가 오늘 학품 끝나고 다시 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끝나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은 2시에 불러놓은 애들인데 네. 조금 지금 질문이 좀 많아서 길어지고 있어. 그동안 학생들 끝내야지 갈 수 있는. 그렇지. 일단 그래. 일단 상은아 이쪽이야. 이쪽이에요? 영서가 쌤이 방금 얘기한 거 전달 좀 해줘. 애들 오면. 누구지? 경이야. 이거 소리 들어가요? 소리 들어가지. 5시에 국어가 있는데 저 두 문제 그거 먼저 해주십니까? 근데 지금 4시니까 그 엄청 뒤쪽이니? 네, 맨 520초, 545.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만 하고 500번대로 잠깐 갔다 올게요. 자, 얘들아, 방금 우리가 153번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159번입니다. 자, 얘들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쌤이 일단 하는 방법의 노하우는 좀 알려줬었는데 한번 연습삼아 다시 한번 해본다고 치자. 엄청 간단할 거니까 한번 볼게요. 내가 A에서 B까지 갈 건데 중간에 호수가 있어서 지나지 못하는 길이 있어.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그냥 노가다로 세시는 거예요. 알겠어? 한번 봐봐. A에서 출발해서 이 지점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될 거고, 얘도 하나가 될 거야. 자, 여기서부터 덧셈을 잘 해나가셔야 되는 거겠지? 자, 이 지점은 1 더하기 1에서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당연히 뭔가 추가되는 게 없고, 여기까지 5가지 방법으로 왔으니까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서 5가지가 유지될 거고, 얘도 5가지가 이렇게 유지되겠죠. 추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요, 여기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이 지점으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겠죠. 왜냐? 여기까지 한 가지로 왔잖아.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지점에 올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여기가 2가지 경우가 되겠지. 왜 여기가 2개니? 하나랑 둘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부터는 또 뭐 하면 돼? 여기는 3개예요. 근데 이 위쪽은 어떻게 되니? 2개가 유지되죠. 여기도 2개가 유지될 거야. 그 다음 이쪽에서 7개가 되겠지. 5랑 2가 더해져서. 이쪽은 2랑 3이 더해져서 5가지, 얘도 7가지. 그러면 전체가 14가지로 해서 정답이 그냥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이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는 학생들은 어떤 지점에서 만약에 쌤, 저기서는 왜 안 더해져요? 저기서는 왜 숫자가 저렇게 펼쳐져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쌤한테 물어봐도 돼. 알겠어? 딱히 의문 없나요? 오케이. 자, 이게 159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가 질문이 나온 게 239번이었거든요. 근데 239번은 수업 시간에 했어요.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잘 찾아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쌤이 뺐습니다. 그러고 나면 345번인데요. 쌤이 여기서 345번으로 안 가고요. 이제 중간에 좀 가야 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저기 500번대 라인으로 한번 먼저 갈게요. 500번대 라인으로 먼저 갈게. 잠깐만요.
진서가 혹시 몇 시쯤 나가야 되니? 대충 4시 반쯤에 가야 되지 않을까? 4시 반쯤에? 진석이 질문이 몇 번이야? 그 527번이랑 어? 그 545번.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527번이랑 545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숙제가 아닌데. 응? 이번 숙제인데. 이번 숙제예요? 그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할게요. 527번이랑 545번 할게요. 어차피 질문 또 나올 수 있는 문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52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실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평면 위의 점 A, B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할 건데 선택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이야. 매우 재밌어요. 왜 재밌을 수밖에 없냐면 봐봐. 어차피 A랑 B가 자연수고요. A가 1부터 4까지, B가 1부터 3까지니까 점이 1,1부터 결국 4,3까지 계속 찍힐 건데 문제가 매우 친절하지 않아? 그림을 다 그려줬잖아. 점이 찍힐 수 있는 게 12개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더 재밌는 사실, 얘들아, 너희들이 여기 찍혀있는 두 개의 점을 이을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서로 다른 12개의 점 중에 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딱 하고 선택만 해버리면 바로 매번 다른 선분이 그어지는 거 맞아? 그치? 그러니까 12C2가 내가 그을 수 있는 모든 선분이야. 예를 들면 얘네 둘을 선택하면 이 선분이 그어지는 거야. 맞지? 얘랑 얘를 선택하면 이 선분이 그어지는 거고 얘랑 얘를 선택하면 이 선분이 그어지는 거니까 내가 이 점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선분의 개수가 전체 선분의 개수가 12C이니까 얘가 66이 이렇게 나오실 거라고요. 그치? 그럼 얘가 당연히 뭘까? 분모 아니겠어요? 전체 경우가 확률이니까 분모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해당 사건, 자, 해당 사건이 뭐냐면 거리가 1보다 큰 사건이야. 이 포인트가 쌤은 재밌다는 얘기야. 왜냐? 너희가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이었을 때 가장 짧은 거리가 몇이야? 1이지. 가장 짧은 거리가 1이야. 그러면 1보다 큰 걸 구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그냥 1짜리 성분만 전체에서 제외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가장 간단하지. 1이 최소값이니까 1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1의 개수는 어차피 어떻게 돼? 그냥 세는 게 가장 빠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개 있죠. 맞아? 그러니까 8개, 9개 더하면 17개죠. 그게 끝 아니야? 그러니까 거리가 1인 사건이 17가지가 있으니까 거리가 1이 아닌 사건은 다 1보다 클 거고 걔는 49가지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따라서 정답은 66분의 49가 거리가 1보다 큰 확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겠죠. 자, 이게 527번이었고 이번 숙제에서 쌤이 한 문제는 도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54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쌤이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통계적 확률이야.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확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 그런데 사실상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이 단어는 뭐 수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거의 다루질 않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들어. 이런 관역이 있었어, 얘들아. 관역. 나는 오늘부터 archer, 양궁을 할 거야.
왜 또 쌤 눈으로 욕해? 자, 봐봐. 여기에 이만큼 여기로 쌓아야 돼. 알겠어? 여기 득점, 여기는 0점. 알겠어? 그러면 잘 봐. 이 원의 큰 원의 반지름 길이가 얘가 8이었어. 반지름 길이가. 그리고 이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가 1이야. 그럼 내가 양궁을 이렇게 해서 딱 쐈을 때 내가 득점할 확률은 이라고 구하잖아. 여기서 단 조건이 필요하겠죠. 다른 곳으로 쏘진 않는다. 쏘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긴 한다. 이 원 안에 들어갈 건데 내가 득점할 확률은 하면 너희들 어떻게 계산하겠니? 전체 원의 둘레분의, 눈까지 못 가? 둘레야? 아니지? 뭐야? 넓이죠? 넓이죠? 전체 원의 넓이분의 이 원의 넓이가 결국 내가 쐈을 때 여기에 탕하고 득점할 확률이겠지. 근데 이거는 일단 뭐를 전제로 하는 거야? 실력이 무관하다는 전제를 하는 거지. 우연에 의존하는 거지. 확률은 뭐야? 우연이잖아. 야, 만약에 실력이 반영되면 그땐 다른 변수가 끼는 거지. 국대 양궁 선수가 여기다 쏠 확률이 넓이분의 넓이겠어? 아니지. 거의 100%겠죠.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만 계산하는 거야. 우연히 내가 쏘면 어쨌든 저기 가서 맞긴 하는데 우연히 탕 쐈어. 그냥 탕 쐈어. 그랬을 때 득점할 확률이야. 우연적으로. 그치? 자, 그러면 전체 몇 파이니? 64파이죠. 파이R 제곱. 그거분의 1파이니까 내가 득점할 확률이 64분의 1인 거죠.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 얘는. 자, 그러면 우리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만 딱 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던져. 2개. 그랬는데 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은? 이런 게 수학적 확률이야. 우연한 결과로 만들어졌고 수학적으로 확률 계산이 가능하죠. 주사위 2개 던지면 전체 확률이 36일 텐데, 근데 둘이 곱할 짝수가 되려면 짝홀 또는 홀짝 또는 짝짝이어야 되니까 짜증나잖아. 불편하잖아. 뭘로 계산해? 6건이지. 그러면 6건이 몇 개야? 홀이 나오는 경우의 수니까 3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9가 이렇게 될 거고, 걔를 전체 확률은 1에서 이렇게 빼주면 36분의 27이 되면서 4분의 3이라는 이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된 확률이야. 인정해. 근데 너희들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이 아니야. 아니고요. 귀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통계를 내보는 거야. 귀납적으로 통계를 내서 우리가 그 통계를 바탕으로 확률을 추측하고 그냥 상정하고 간주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너희들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둘이 곱해서 짝수가 나오는 그 확률이 여기서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요. 얘는 수학적 진리야. 왜? 계산한 거잖아.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는데 마지막에 승부차기 갔죠? 자, 리오넬 메시가 딱 공을 놓고 이제 승부차기 차려고 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 뭐라고 말하니? 지금까지 보니까 메시가 지난번에 여기 찾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찬데 나오면서 어디로 찼을 때 실패했고 어디로 찼을 때 성공했는지 막 나오지. 그리고 사람들 이제 코멘터리 그 해설자가 뭐라 그래? 메시가 후반 90분이 넘어서 승부차기로 갔을 때 페널티킥 성공할 확률은 거의 90%인데요 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그 말이 얘가 지금 찼을 때 골이 들어갈 확률이 90%야? 그건 아니지 않아? 얘 지금 실패하게 되면 그 확률 바로 바뀌지 않아? 다음 경기 때부터 확률 바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봐봐. 루마쌤이 수업에 딱 들어와서 첫 마디가, 자, 얘들아 봅시다. 니네들이 세본 거야. 저 새끼 오늘은 또 무슨 말로 시작할까? 세봤더니 자,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너희들 뭐라고 판단해? 저 새끼 오늘 분명히 첫 마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수학이야? 수학적으로 계산된 거야? 계산 결과니? 아니야. 뭐야? 니들의 통계야. 이 새끼 오늘도 자였어. 다음 시간에도 자였어. 자. 근데 어떤 날에는 갑자기 봅시다로 시작했는데 또 자야. 이 새끼 10번 중에 9번은 자로 시작하는구나. 한 번은 그냥
안녕 얘들아로 시작했구나. 그럼 얘 뭐야? 너희들 생각하기에 통계적으로 특히 90% 확률로 자로 시작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스포츠에서 발달해 있니? 야구죠. 야구죠. 타자가 딱 올라서자마자 그 밑에 뭐라고 떠? 타율 뜨죠? 0.3 몇몇 뜨잖아. 얘가 이미 뭐 4번 타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이미 뭐해? 타율 엄청 높아. 왜?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뭐야? 얘가 지금까지 친 결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실패하면 타율 어떻게 돼? 떨어지지. 계속 안타 치면 어떻게 돼? 타율 올라가지. 계속 바뀔 거란 말이야. 그게 뭐야? 통계적 확률이야. 아시겠어? 매번 귀납적으로 관찰해서 통계가 새로 작성되는 거고, 걔를 바탕으로 어차피 어떤 타자가 딱 올라섰을 때 그날이 날씨가 흐릴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날 걔가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날 빵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라면 먹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에 따라 다 변수가 너무 달라지니까 걔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못해. 하지만 현실에는 이런 통계들이 훨씬 많겠지, 일상에서는. 그래서 걔를 대략적인 확률로 우리가 간주하는 거라고. 알겠니? 알아버리시겠어? 자, 그러니까 얘를 바탕으로 통계적 확률로서 이제 이 문제들을 다루면 545번 봐봐. 주머니 속에 흰 공이랑 검은 공을 합해서 모두 6개의 공이 들어있어. 야, 얘들아, 흰 공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몰라. 검은 공도 몇 개인지 몰라. 이 중에서 내가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했더니 5번에 2번 꼴로 모두 흰 공이었대. 그럼 봐봐. 흰 공이 X개야. 그 다음에 검은 공이 그럼 당연히 몇 개야? 6-X개죠. 둘이 합치면 6개니까. 그럼 내가 전체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이렇게 뽑는 전체 경우분해, 흰 공 X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 이게 뭘 의미하겠니? 내가 공을 6개 중에 2개를 딱 뽑았는데 흰 공만 2개를 뽑을 확률을 의미하겠지. 근데 걔가 결국 5분의 2의 확률일 거야. 5번 중에 2번은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가 몇이냐면 15잖아. 그러면 15분의 위에 게 5분의 2면 여기다도 3을 곱했으니까 여기서 3을 곱해서 얘가 몇이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지. 그래야 15분의 6이 5분의 2일 거 아니야. 그러면 XC2가 6이 나오려면 X는 몇이야? 4죠. 그러니까 흰 공은 4개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 정확하니? 정확한 결과니?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5번에 1번 꼴로 그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가 정확하게 4개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게 발견된 거야, 우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거야? 추측한 거야. 정확하게 4개라고 할 수 없지만 통계적 확률을 그냥 수학적 확률로 간주하고 치부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아무튼 간에 545번은 결국 흰 공을 4개라고 간주할 것이다 라고 일단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뒤에 2 문제를 먼저 처리했고 아까 하던 걸 좀 이어나가면 우리는 345번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345번 문제 한번 볼게요. x가 0보다 큰 실수 x에 대해서 자, 1 더하기 x 그 다음에 1 더하기 x의 제곱, 그래서 1 더하기 x의 100제곱까지 간 거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전개식에서 x의 9제곱의 개수와 같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너희들 첫 번째 항인 1에서 x의 9제곱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항 1 플러스 x에서 x의 9제곱 발견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1 플러스 x 제곱을 전개하면 x 9제곱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언제부터 생기니? 1 플러스 x의 몇 제곱?
9제곱부터 생기는 거 맞지? 그럼 잘 봐봐. 자, x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쓸게. 자, x 플러스 1의 9제곱에서 내가 x 구승의 개수를 뽑아내려면 이 전개식은 쭉 길어질 거지. 항이 몇 개 있어? 항 몇 개 있어? 10개 맞죠? 얘들아, a 플러스 b의 n승은 항상 n 플러스 1개의 항이 있는 거 맞지? 기억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근데 항이 총 10개 있을 건데 우리가 다 적을 필요 있니 없니? 없지. 우린 누구만 궁금해? x 구승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x 구승은 9개 중에 9개를 다 누구한테 주는 거야? x한테 이렇게 주고 1한테 0개 준 거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거기 더하기 x 플러스 1의 10승도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x 구승을 뽑아낼 때 10시 9를 해서 x한테 9개를 주고 1한테 1개 줬으니까 1을 적긴 하는데 별로 쓸모는 없죠. 그 다음 거는 x 플러스 1의 11승인데 걔에서는 11개 중에서 9개를 또 x한테 주고 나머지 1한테 줄 거니까 안 써도 되지.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 게 x 플러스 1의 99승이었는데 100승이네. sorry. 자, 100승이었는데 100개 중에서 9개를 x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한테 줄 거니까 안 적어도 되는 거 맞지? 괜찮니? 그러면 결국 이 전개식의 총합에서 x의 구승의 개수를 찾으면 지금 결국 x 구승으로 묶었을 때 9C9 더하기 10C9 더하기 11C9 더하기 해서 100C9까지 이렇게 더해진 거가 개수로 이렇게 붙어있지 않을까. 즉 우리는 얘를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괜찮아?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놔야 되죠. 봐봐. 9C9는 누구랑 똑같니? 1. 다른 말로 하면 9C9란 말은 9C0이랑 똑같은 거 맞지? 그치? 10C9는 누구랑 똑같니? 10C1과 똑같은 거 맞지? 자, 11C9는 11C2와 똑같을 거고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얘가 100C91과도 똑같겠죠. 즉 윗식이랑 아래식은 같은 식인데 자, 여기서 얘들아 이거 다 더할 때 우리 어떤 계산법 쓸 거야? 무슨 삼각형? 그 유명한 삼각형 있잖아. 정삼각형. 그 사람 이름 붙잖아. 새끼들아. 여기서 시간 끌 거야? 늦게 갈래? 무슨 삼각형? 그렇지.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었죠? 파스칼의 삼각형? 자, 봐봐. 여기 첫 번째 걸로 계산해 볼게. 잘 들어. 여기 9C9가 있었지. 9C9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10C10이 있었겠죠. 그럼 여기가 10C9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1C9가 있고 여기 11C10이 있고 여기 11C11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9C9 더하기 10C9 더하기 11C9 더하기 12C9 더하기 13C9 해서 쭉 해서 어딘가에 100C9까지 다 더하면 그 합이 어디랑 같아? 여기서 뭐 해버려? 뭐 해버려? 대각선을 꺾어버리지. 이게 뭐였어? 하키스틱이죠. 여기와 같은 거지. 근데 여기가 101C9였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뭐니? 101C10이겠죠. 괜찮아. 결국 9C9부터 100C9까지 다 합친 친구가 101C10이고 101C10은 누구랑도 똑같니? 101C. 얘들아 101C10이 누구랑 똑같아? 101C91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지? 자, 이런 상태로 한번 기억부터 보자. 기억 봤더니 기억에는 101C11에 x 구승의 개수가 맞아 틀려? 맞지? 얘 맞네요. 그 다음 잘 생각해봐. 얘들아 101C10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 100C9와 100C10의 뭐야? 합이죠.
위층에서 두 개의 합이 밑에 층 가운데로 땅 하고 모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20, 10이라는 친구는 119랑 110이 더해진 것과 같기 때문에 두 번째 니은도 참이죠. 세 번째 101시 10이라는 친구는 101시 91과도 똑같기 때문에 세 번째 디귿도 참이죠. 네 번째는 9시구부터 119까지 다 더한 친구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번째 리을도 참이죠. 정답은 5번. 네 개가 다 참입니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가 349번인데요. 이 문제도 쌤이 할 말이 있어. 뭐냐면, 얘들아, 이 349번은 쌤이 수업 시간엔 안 했지만 어디에서 했니? 추가 영상에 올렸죠? 얘들아, 근데 잠깐만. 정확히 349번을 올리진 않았어. 다른 번호대를 올렸는데, 그게 350번을 올렸어. 근데 350번을 가지고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349번을 풀면요, 정답은 20시 10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n과 k를 더하면 30일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일 텐데, 이 과정은 이것만 적어서 30이다 해놓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내가 350번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그때 공들여서 열심히 촬영했거든요. 추가 영상이 어차피 몇 개 안 되지. 그 중에 어떤 거 보면 돼? 이항계수의 성질 추가 영상 보면 되겠지. 그치? 그거 한 번만 봐줘. 그거 20 몇 분밖에 안 돼. 그 중에 이 문제만 봐도 돼. 내가 국어를 해야 되냐? 그거 보면 349번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 다뤄보시고, 다음으로 431번이에요. 잠깐만, 몇 개 남았냐면,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남았어요. 6개. 자, 근데 금방 처리해 줄게. 자, 431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한대. 근데 A가 B보다 크고요, A는 C보다도 큽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얘들아, A는 확실히 제일 큰 게 맞는데 B와 C는 대소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A는 제일 커. 가장 큼. but B와 C는 서로의 대소관계가 안 정해져 있음. 그럼 얘들아, 당연히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전체를 세야 되는 거 맞지? 전체는 얘들아, A로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 A가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몇 개야? 6개. B도 6개. C도 6개니까 전체는 216가지가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고배 법칙이죠. 점점 쌤이 고배 법칙 설명을 좀 덜 할 수밖에 없지. 지금 이 시점에도 얘들아 6가지에 딸려있는 이 설명을 계속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점점 너희도 늘어야지. 자, 봐봐. 그러면 이제 해당 사건 보자. 해당 사건을 계산할 때 쌤 같으면 케이스 분류 이렇게 할 거란 얘기야. 봐봐. 첫 번째, A가 6일 때를 볼 거야. A가 6이면 얘들아, B가 가능한 거 몇 개야? B가 몇 개 가능하죠? 5개. C는 5개. 그러니까 그냥 25가지 경우 아니야? 그 누구도 6만 되지 않으면 괜찮잖아. 맞니?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5야. 그러면 B랑 C가 둘 다 가능한 게 4개, 4개씩이니까 16개. 재밌네. 쭉 가다 보면 A가 2일 때가 있을 거고, 그때는 B랑 C가 둘 다 1밖에 안 되니까 1 곱하기 1이 1개이기 때문에 결국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1의 제곱부터 5의 제곱까지 다 더한 친구 아니겠어?
그럼 우리 시그마 계산법을 알고 있으니까, 물론 직접 돼도 상관없어요. 시그마 계산법 알고 있으니까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 될 테니까 얘가 55가지 이렇게 쓰지 않을까. 다 더하시면. 따라서 216분의 55가지가 정답이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끝날 겁니다. 이게 431번이었어. 자, 다음으로 우리 445번 갈게. 자, 이 문제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수연아, 이 문제 혹시 확인 좀 해봐봐. 445번. 자, 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이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잘 들으세요. 맞은 사람. 오호, 좋아요. 4가 적혀있는 카드의 양옆에는 각각 4보다 큰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 5가 적혀있는 카드의 양옆에는 각각 5보다 작은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 일단 말은 이해가 되죠. 근데 너희가 이 문제를 풀려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5 옆에 누가 있을까? 그 다음에 4 옆에 누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를 유의해서 봐야 될까,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드릴게. 이 얘기를 듣고 너희가 이렇게 4가 있어. 그럼 4 옆에 이렇게 4보다 큰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5 옆에는 양쪽에 5보다 이렇게 작은 애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 나머지 애들은 그리고 배치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유의미하고 특이한 사건이 뭐니? 그렇지. 저게 특이한 사건이죠. 뭐냐면 4랑 5가 이웃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웃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를 4와 5가 이웃을 안 하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왜? 4와 5가 이웃을 안 하는 경우와 4와 5가 이웃하는 경우는 배반 사건 맞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딱 2개로 나눠도 상관이 없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4 옆에 4보다 큰 수가 있어야 돼. 근데 5는 아니잖아. 그럼 누구밖에 없어? 생각 안 해? 지금 소리만 듣냐? 6, 7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6이랑 7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함부로 넣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5 양옆에는 5보다 작은 수가 들어갈 건데 걔가 4는 아니잖아. 그러면 1, 2, 3 중에 2개겠죠. 따라서 쌤 얘를 계산할 때 일단 첫 번째로 경우의 수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1, 2, 3 중에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3개 중에 2개를 이렇게 뽑아요. 어차피 3을 곱할 거니까 여기 그러면 1이랑 3이 땅 하고 뽑혔다고 생각을 해. 괜찮아. 누구밖에 안 남았니? 이제 2 하나밖에 이렇게 안 남은 거죠. 그럼 잘 생각해봐. 이 덩어리 하나랑 얘 하나랑 이 덩어리 하나가 뭐 하면 돼? 배열되면 되죠. 이제 배열되면 되는 거니까 3C에다가 곱하기 일단 몇 팩토리얼을 해요? 3 팩토리얼을 이렇게 하는 거 맞죠? 하나, 둘, 셋. 괜찮니? 그 다음에 또 몇을 곱해줘야 돼? 2를 한 번 곱하고 또 2를 한 번 곱해야 되는 게 맞지? 내가 이거 뭐 곱한 거야? 6과 7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1과 3도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지. 걔까지 계산해 주니까 2의 제곱을 한 거야. 즉 얘에다 쌤이 설명까지 써줄게. 5 옆에 누구? 이렇게. 그 다음 덩어리들 배열. 그 다음에 여기는 4와 5 옆 지들끼리 순서 곱하는 이유까지 써드리는 거야. 헷갈리지 않게 나중에. 왜냐? 니네들 나중에 복습하려고 책 보잖아? 그럼 곱셈만 오지게 적혀있고 내가 왜 곱했는지 다 까먹어. 적어준 거야. 그러면 얘의 경우의 수가 일단 3 곱하기 6, 18 곱하기 4니까 72가지가 여기서 땅 하고 나왔겠지. 자, 이게 1번 경우예요. 이게 1번 경우입니다. 그러면 2번 경우 생각해보자. 2번 경우는
4와 5가 이웃합니다. 4와 5가 이웃할 거야. 그러면 4가 있고요. 5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 것 같아. 왜냐? 여전히 4의 왼쪽에는 아무튼 4보다 큰 애가 들어가야 되고 5의 오른쪽에도 5보다 작은 애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후보는 몇 개가 있니? 2개 있는 거 맞지? 6 또는 7. 따라서 2C1로 6 또는 7 중에 하나 이렇게 고릅니다. 6을 골랐어요. 여기는 1, 2, 3이 남아있으니까 3C1로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땅 하고 골랐어요. 괜찮아? 그럼 일단 조건 만족했죠? 그럼 남아있는 게 누가 있냐면 1이랑 몇이니? 3이랑 7이 이렇게 남아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얘랑 이 세 개를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되니까 덩어리 4개가 있으니까 내가 4팩토리얼로 얘를 배열하겠지. 그 다음에 뭔가를 곱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 얘가 뭐였냐면 4 옆에 올 친구를 골랐어요. 3C1은 5 옆에 올 친구를 골랐어. 4팩은 덩어리들끼리 배열을 한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건 뭐가 있을 거냐면 이 안에 6과 2를 골라놓긴 했는데 배열되는 거 생각해줘야 되겠지. 배열을 근데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여러분들 고민해야 돼. 6과 2의 자리를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4옆에는 4보다 큰 애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바꿔? 4옆에는 6, 5가 있는 게 맞고요. 5옆에는 4, 2가 있는 게 맞아. 얘네들이 함부로 못 바꿔. 바꿀 거면 누구도 바꿔야 돼? 얘네 둘도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떻게 바꿔? 얘를 이렇게 2, 5, 4, 6이 되는 경우 있지 않을까? 이 내부에서 지들끼리는 못 바꿔.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있어야 되는 애가 확실하니까 그냥 얘를 번호판 뒤집듯이 쿵 하고 뒤집어서 2, 5, 4, 6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있으니까 곱하기 몇을 해? 2를 하는 거지. 두 가지가 있으니까 6, 4, 5랑 2, 5, 4, 6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안에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6 곱하기 24니까 144에 2를 곱하니까 288개가 될 건데 얘가 케이스 2번이죠. 그러면 우리는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전체를 구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쟤를 그냥 일렬로 쫙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가 몇 팩이야? 7팩토리얼 맞니? 따라서 7팩토리얼 분의 결국 72 더하기 288이니까 둘이 더하면 360 맞아요? 맞죠? 그런데 7팩이라는 거는 6팩 곱하기 7인데 6팩이라는 게 720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탕하고 탕 나오면 여기 2가 남죠. 이거는 그냥 쌤이 경험이 많아서 숫자들을 잘 외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14분의 1이 탕하고 만들어지면 정답은 2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괜찮으시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 467번 문제예요. 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임의로 택한 세 수를 A, B, C라고 하는데 A 더하기 BC가 짝수일 확률은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린 얘를 또 뭐 하시면 돼? 케이스 분류만 잘 하시면 되는 거 맞지? 잘 봐봐. 내가 A랑 이렇게 BC라는 친구를 더해서 짝수가 된다라고 치면 어차피 덧셈의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맞아. 어떤 수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짝도 있고 홀도 있는 거 맞니? 그러면 얘가 짝수고 얘도 짝수가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얘가 홀수고 얘도 홀수가 될 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괜찮아. 자, 그러면 A가 짝수고 BC가 짝수이려면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계산할 것 같아. 봐봐. 짝수야. 그 다음 BC가 짝수이려면 짝, 홀 괜찮지? 홀, 짝 괜찮지? 그 다음에 짝 괜찮지? 뭐만 안 돼? 홀만 안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나 이렇게 세면 안 돼?
A가 짝수야. 그 다음에 A가 짝수인 모든 경우에서 BC가 홀수인 경우를 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야. 선생님 잠깐만요. 자, 다시 BC는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쌤이 이렇게 세볼게. 지금 짝수가 2, 4 두 개 있잖아. 2, 4 맞아요? 그러니까 A가 짝수가 되기 위한 경우의 수는 그냥 두 가지가 있는 거야. 2 또는 4. 그치? 그런데 곱하기 B랑 C인데 B가 원래 선택될 수 있는 게 5가지 있죠. C도 5가지 있지. 그러면 여기다 5 곱하기 5를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뭐냐면 A가 짝수고 BC는 아무거나잖아. 5 곱하기 5니까. 그러니까 이게 A가 짝수인 모든 경우죠. 여기서 빼기 A가 짝수이면서 곱하기 B가 홀수고 C도 홀수야. 왜? 홀수가 1, 3, 5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 홀수가 1, 3, 5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 그럼 이 경우가 뭐냐면 A가 짝수이면서 BC가 홀수인 경우죠. 맞아? 그러면 내가 이 경우에서 이 경우를 빼면 A가 짝수인 모든 경우 중에서 A가 짝수이면서 BC가 홀수인 모든 경우를 빼면 남아있는 건 A가 짝수이면서 BC가 짝수인 경우죠. 곱했을 때. 그러니까 얘만 계산해주면 50에서 9, 2, 18을 뺐을 때 32가지. 얘가 결국에는 A가 짝수고 C랑 곱한 BC가 짝수인 경우의 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셀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니? 이렇게 32가 먼저 탕 하고 탄생을 할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거 더 쉬울 것 같아. A가 홀수고요. BC도 홀수야. 근데 BC가 홀수이려면 B랑 C가 각각이 다 홀수여야 되니까 결국 A도 홀수, B도 홀수, C도 홀수죠. 그럼 뭐야?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될 거여서 그냥 27가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즉 끝난 것 같아요. A랑 BC를 더했을 때 걔가 짝수가 되려면 짝 또는 홀인데 그 경우의 수가 전체 합쳐봤을 때 59가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전체 경우의 수 얘들아 몇 가지니? 5의 3승 맞아? A도 5개, B도 5개, C도 5개. 5의 3승이니까 125분의 59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시면서 끝나겠지. 자, 여기까지가 467번이었고요. 남아있는 문제가 이제 3문제 정도인데 479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좋은 질문. 100부터 999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90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각자리 숫자의 합이 7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900장이니까 그냥 바로 분모가 900으로 이렇게 설정되는 거 맞죠? 그 중에 한 장을 뽑았을 때 각자리 숫자의 합이 7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첫째 자리를 A라고 하고 둘째 자리를 B라고 하고 셋째 자리를 C라고 할게. 세 자릿수니까. 근데 걔가 몇이 나오는 거야? 7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수의 개수 느낌이 물씬 나죠? 근데 얘들아 A는 몇 이상이니? 그렇지. 세 자릿수니까 100부터니까 A는 1 이상에 몇 이하야? 7 이하죠. 그럴 필요 있나? 9 이하죠. 그치? 그 다음에 B는 0 이상의 9 이하고 C도 0 이상의 9 이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A니까. 왜? 내가 중복조합을 사용하려면 0부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A 때문에 안 되는 거 맞죠? 따라서 A 자리에 탕 얘 대신에 A' 더하기 1이라고 땅 써주면 이제 이 A'는 얘들아 0 이상의 8 이하가 되는 게 맞을 거 아니야. 동의하시죠? 그럼 결국에는
A'과 B와 C를 이렇게 더했을 때 걔가 6이 나오면 되고, 어차피 이들 중에서는 8을 넘거나 9를 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3개 더해서 0부터 허락된 의미한 인정수 3개를 더해서 6이 나온다? 그럼 중복조합 이용해서 3H 몇이다? 6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8C6, 즉 8C2가 될 거고, 계산하면 28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전체 900분의 28이 될 거여서 4로 나눠주면 225분의 7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정답이 1번으로 끝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509번으로 갈게요. 자, 집합 A가 있다.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택했을 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확률은 이라고 나왔는데, 얘들아 이거 결국 무슨 문제냐면 분할 분배 문제예요. 쌤 갑자기 왜요? 너희들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A와 B라는 집합 두 개를 정해놓은 게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속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집합을 먼저 예로 듭시다. 자, 한 집합, 얘가 만약에 공집합이었어. 그럼 다른 한 집합은 몇 개의 후보가 있을 수 있겠니? 몇 개의 후보가 있을까요? 2의 4제곱의 후보가 있겠죠. 왜냐하면 1이 있거나 없거나 2도 있거나 없거나 3도 있거나 없거나 4도 있거나 없거나, 부분 집합 전체 개수가 16개니까 여기에 16개가 다 올 수 있잖아.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 16개에서 몇 개를 빼야 돼? 한 개를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5가지가 일단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게. 다른 한 집합.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떤 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야. 그럼 얘는 1개라고 치면 그 1개를 얘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3개만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니까 2의 3승이어서 일단 8개죠. 그 중에서 다 없으면 걔랑 같아질 거니까 빼기 1이 딱 이루어질 거고, 걔가 7가지인데 여기선 조심해야 되는 게 이 1개가 누가 될지 모르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4C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1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치? 따라서 얘가 28가지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얘가 이제 2개라고 치면 2개는 반드시 갖고 있고 남은 2개에 대해서만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니까 4개 중에서 둘 다 없어버리면 얘랑 같아질 테니까 서로 다른 2개 집합이니까 여기서 1을 땅 하고 빼줘야 되죠. 그래서 3이 되는데, 아까 저 2개가 누구였을지 모르니까 쌤이 4C를 곱할 거고, 걔가 그러면 6, 3, 18가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3개가 될 텐데, 3개가 되면 나머지 하나만 있거나 없거나 였으나 없어버리면 같아지니까 얘는 결국 1가지만 될 텐데, 저 3개가 1, 2, 3일 수도 있고 1, 2, 4일 수도 있고 1, 3, 4일 수도 있고 2, 3, 4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4가지가 이렇게 탄생하겠지. 그 다음 마지막 한 집합이 4개가 되는 건 불가능하죠. 4개가 되는 건 불가능해. 왜냐면 얘도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얘네 다 더해주시면 몇이지? 22였다가 이거 50이었죠? 그거 65니까 일단 65가지가 있겠네.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부분 집합이 총 몇 개가 있냐면 16개가 있었을 거야. 원소의 개수 4개니까. 그 중에서 2개를 택하는데 서로 다른 2개를 택하는 거죠. 근데 택하기만 해, 아니면 배열도 해? 택하기만 하죠. 왜 그러니? A, B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한 집합이 A고 한 집합이 B면 2개를 택해서 배열까지 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배열을 안 해요. 분배가 아니라 분할이란 얘기야.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하나가 한 집합, 다른 하나가 다른 한 집합이니까 그냥 여기서 16C2를 이렇게 한 것만 분모에 깔리고 그 중에 65가지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16C2라는 건 8 곱하기 15고 이쪽에는 65니까, 자, 5로 한번 약분해주면 여기가 3,
여기가 13이 되시겠지. 그럼 결국에는 24분의 13이니까 정답은 4번으로 끝나시겠네. 자, 한 문제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좀만 힘냅시다. 자, 한 문제 남았어요. 521번. 521번.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차례로 뽑아 첫 번째 카드에 적힌 수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카드에 적힌 수를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이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B인 이등변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전체 경우부터 생각하자. 전체 경우. 전체는 얘들아, 어차피 내가 뽑을 카드는 A 하나랑 B 하나 아니겠어요? A 하나랑 B 하나니까 내가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긴 뽑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A고 하나가 B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그치? 그러면 결국 뭐를 하게 되는 거야? 5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니? P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5P로 내가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자리까지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얘가 5 곱하기 4가 되어서 전체 경우의 수가 20가지일 거야. 근데 해당 경우의 수가 뭐냐면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첫 번째 뽑힌 A랑 A 만들고 A고 A고, 자, 얘를 이어서 B를 탕 하고 만들어서 얘네가 이등변 삼각형인 상황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둔각이 되는 경우가 이제 분자에 딱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럼 쌤이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우리 2가지 따져줘야 돼. 첫 번째, 일단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야. 둔각이고 나발이고 일단 삼각형이어야 될 거 아니야. 삼각형이 되려면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나머지 2변 길이의 합이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이제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잘 봐. 예를 들어 가장 긴 변이 A야. 말이 안 되지만 일단 가장 긴 변이 A야. 그러면 가장 긴 변이 A죠. 그럼 남은 2변은 A랑 B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 왜? B가 0이 아니고 양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A보다 A 플러스 B가 더 긴 건 당연한 거니까 얘는 따질 필요 없음이야. A가 만약에 가장 긴 변일 경우에. 하지만 B가 가장 긴 변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B라는 친구보다 남은 2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생기면 B가 제일 길잖아. 그 경우에 B가 2A보단 작아야 되는 거지. 괜찮니? 얘는 앞으로 뭐 하셔야 돼? 따지셔야 되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B가 5야. 근데 A가 1이야. 그럼 얘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절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따져야 됨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삼각형 성립 조건을 안 따져줬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일단 1번이고 2번은요. 당연히 둔각을 따져봐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선 둔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둔각 삼각형. 자, 이 둔각 특징이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예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잖아. 그럼 어디가 빗변인지 모르겠으나 자, A 좀만 더 잘 그릴게. 미안. 자, 예각부터 만들어 볼게. 쿵이야. 여기가 A야. A고 B야. 그러면 이 경우에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빗변의 제곱이, 즉 A의 제곱이
남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떨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반대로 만약에 직각이야. 뭐 직각은 여기서 나오지도 않겠지만, 자, 직각이야, 직각.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A, A, B라고 할게. 그럼 직각일 경우에는 B제곱이 A제곱과 A제곱의 합인 2A제곱과 같아야지 얘가 직각이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빗변이었을지라도 얘는 원래 당연히 성립하는, 얘도 또 당연한 거죠. 당연. 그 다음에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A제곱, 이 A제곱보다 짧아야지 얘가 예각이라고. 그럼 세 번째 보자. 둔각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둔각 볼게. 이렇게 그어졌을 때 A고 A고 B일 때 당연히 얘가 빗변이면 A제곱 빗변 제곱보다 빗변 제곱이 남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더 커야 되는데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즉 얘가 빗변이 아니란 얘기야. 빗변이 B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빗변의 제곱이 남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더 커야지 얘가 둔각이에요. 다시 예각이면요, 얘의 제곱보다 얘네 제곱의 합이 더 커요.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야. 직각이면요, 얘의 제곱이랑 얘네 둘의 제곱의 합이 같아요. 둔각이면요, 누가 봐도 얘가 길잖아. 그래서 얘의 제곱이 얘네 둘의 제곱의 합보다 이쪽이 더 크다고. 괜찮아? 근데 지금 A가 빗변일 수 없잖아. 이런 거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B가 빗변이고 얘가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1번을 만족하면서 이 2번도 만족하는 걸 찾아야 일단 삼각형이면서 둔각삼각형이겠죠. 이해해? 그럼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20가지잖아. 그러면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는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쌤이 일단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쭉 적을게. 그 다음 1번을 만족하는 순서상 적은 다음에 그 중에 2번이 성립하는지 볼게. 그게 제일 빠르지 않겠어? 자, 봐봐. 순서상을 적을게요. A가 만약에 1이야. 그럼 B는 몇 밖에 안 돼? 몇 밖에 안 돼? A가 1이야. B는 몇 밖에 안 되니? 대답해야 끝나고. 1밖에 안 되죠? 근데 둘이 서로 다르죠? 그럼 1,1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벌써 안 되잖아. A가 만약에 2야. A가 2면 B는 1, 2, 3 가능하죠? A가 2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 이렇게. A가 만약에 3이면 1부터 몇 가지 다 되니? 3을 뺀 4개가 다 되는 거지. 자 3,1일 수도 있고, 맞죠? 3,2, 3,4, 3,5가 다 돼요. 그 다음에 A가 4면 4,1, 4,2, 4,3, 4,5가 다 되겠지. 그 다음에 A가 5면 5,1, 5,2, 5,3, 5,4가 다 될 거야. 실제로 4개, 4개, 4개 2,5 안 되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것만 찾자고. 얘들아, 안 되는 거 그어버릴게. B가 1이면 절대 얘가 더 클 수가 없지? 이거 지울게. 자, 2의 제곱. A도 2면 불가능할 거야. 3의 제곱 9인데 여기 2가 들어가면 8이니까 얘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1이면 여기 3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없애. 얘가 2고 여기 3 들어가도 안 되니까 없애요. 자, 얘가 4야. 16이죠. 근데 9, 2, 18이니까 얘도 없애야 돼. 5야. 25야. 3 들어가면 18이니까 얘 가능해. 자, 1이면 안 될 거고 2여도 안 될 거고 3이어도 안 될 거야. 5 들어가면 25인데 4 들어가면 30이니까 얘도 안 돼요. 그럼 5,1 안 되고 5,2 안 되고 5,3 안 되고 5,4도 안 되겠죠. 그치? 몇 가지밖에 없냐면 2가지밖에 없어서 정답이
결국에는 20분의 2가 되어서 자, 10분의 1이 정답이시겠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줄게. 자, 여기까지 보면 일단은 확률과 통계는 현재까지 정리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질문 다 받았고요. 추가로 뭐 만약에 다음 시간에 숙제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 쌤이 또 좋은 기회에 시간이 우리한테 허락될 때 이렇게 다 질문 처리를 좀 해줄게요. 이해하셨죠, 일단? 자, 그래서 이건 다 영상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은 오늘 확률과 통계 질문 및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